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매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외국인 기관들의 또 외국인 기관과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의 그 매매 종목들을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주말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제 최근 한 2, 3주 정도는 전쟁 이슈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매도 우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전체적으로 빼는데 그 와중에 사는 종목이 뭘까? 이거를 좀 보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주력이라고 생각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을 이 전쟁 그 시기, 전쟁과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시기에 수익을 실현해버리고 다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그동안에 사지 않았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하지만 이렇게 산 종목들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때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요. 연기금이 보통 이제 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경기를 방어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컸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컸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계 이렇게 합쳐서 볼 때 연기금의 몫이 꽤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어, 어떤 공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수익 추구하는 수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려면은 사실은 금융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금융 투자를 보더라도 역시 기관계로 합쳐서 볼 때는 그런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뭘까, 업종이 뭘까를 보려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매를 참고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원래 뭐 늘 하지만 지금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매수한 종목들 어떨까 이렇게 보면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뭐 이거를 미리 알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이 사는구나 하고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것 좀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할 필요는 없을까 이런 거를 좀 어, 되돌아보는 뭐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늘 그랬듯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 또 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매했던 종목,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를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해서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패턴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위기의 순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역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변동성이 클 때는 삼성전자 뭐 망하지 않을 회사 그냥 삼성전자를 사서 묻어놓으면 되겠지. 그런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그런 심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현대차였고요. 지금 1,000억 원 이상 매도한 종목이 딱 두 종목인 거예요. 삼성전자고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1,091억 원이니까 사실상 두 종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주 약간 4억 원, 3억 한 7천억 원 정도 차이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996억 원을 매도해서 네 번째 이름 올렸고요. 또 그 전주에 잘 갔던 카카오가 지난주에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흐름이 좀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풍제약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카오에 이어서 여섯 번째는 신풍제약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신풍제약은 이제 임상 호재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했고 외국인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기아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삼성 SDI, LG화학 이 두 종목이 또 매도 우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많이 팔았고 일동제약, SK, 네이버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뭘까? HMM이었고요. HMM, 언제적 HMM이야?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그 아래 바로 포스코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그 작년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에 그때 2020년 3분기 무렵에 압도적인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HMM과 포스코를 지금 금리 인상기에 산다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HMM 실적이나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전망이나 최근의 흐름 그런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최근의 국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외국인들이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HMM을 무려 2,940억 원어치나 샀고요. 포스코도 720억 원어치를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매도하던 그런 상황에서 HMM을 압도적으로 지난주에는 많이 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포스코를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SK 하이닉스는 또 매수를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지난주 이제 전쟁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방위 산업 쪽에 좀 관심도 많고 항공, 우주, 위성 뭐 이런 종목들 골고루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밑에 이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외국인이 많이 담았고요. SK텔레콤 또 SD바이오센서는 외국인들의 아주 오랜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원전 이슈 나오면서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그 외국인들이 대거 매집을 하는 모습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는 계속 가스 얘기가 뭐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KT를 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678억 원어치나 팔았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SK 하이닉스를 기관은 던졌고 또 기아도 많이 팔았고요. SK 스퀘어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또 KB금융, 삼성전기, LG화학, 대한항공도 지난주에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주 오랜만에 한국전력을 기관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뭐 엄청 많이 산 건 아니죠. 684억 원어치를 샀는데 일단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어, 최 최고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그 페노션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산 종목으로 그 ETF 빼고 페노션 종목이 두 번째가 459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기관들도 많이 담았고요.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LG화학을 많이 팔았고 그런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좀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CS윈드 그 풍력주 지난주에 아주 들썩거리면서 잘 갔죠. 한국가스공사도 기관이 담았고 또 셀트리온을 지난주에 기관들이 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DLENC 대우건설 보면은 역시 대선 앞두고 건설주 지난주에 건설 업종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DLNC와 대우건설이 아주 좋은 흐름의 바탕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 방산
항공우주 또 뭐 위성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간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적인 그런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였고요. 기아, 또 SK스퀘어,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대한항공, NC소프트, DB하이텍, 신한지주, 기업은행, LG화학이었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팔아치운 상위 종목에 금융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원래는 금리를 지금 올린다고 2월 24일 금통위도 그렇고 3월 17일 미국 FOMC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금리를 안 올렸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고 그동안에 상승했던 상승폭을 많이 토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1135억 원, 연기금이 1000억 원 넘게 산 유일한 종목이자 두 번째로 많이 산 페노션의 3배 이상, 3배 넘는 그런 매수를 기록했고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또 많이 샀고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카카오페이,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CS윈드, 현대미포조선, 카카오뱅크를 지난주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항공우주 종목들 여전히 보이고 에너지 종목들도 있고 또 원전이나 풍력주들도 골고루 또 조선주도 골고루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판 종목 당연하게도 HMM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고 한국전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펜오션, LIG넥스원, SD바이오센서,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GS건설을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이제 개인들의 매도 우위 종목들이 나오는 건데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도 있고 SD바이오센서도 있고 조선주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좋았던 흐름을 외국 개인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제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6,548억 원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현대차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았던 거고요. 또 기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동차와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선택한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안전한 우량주 쪽으로 선호하는 그런 심리, 전쟁 때문에 불안한 개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도 개인들이 많이 샀고 카카오, 두산중공업, 삼성 SDI, 신풍제약, 롯데케미칼, SK스퀘어, NC소프트, KB금융까지를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름을 올렸고요. LX세미콘, 위메이드, 안랩, 동진세미캠, 펄러비스,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HN, 이녹스 첨단소재, 컴투스, 로보로보, 휴마시스가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주에 일단 상승세를 좀 그러니까 급등하던 이제 급상승하던 그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고 약간 꺾였던 에코프로비엠이나 또 위메이드나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게임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지금 주가가 눌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시젠을 또 많이 샀고 심텍, 루트로닉, LNF, 주성 엔지니어링,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위지윅 스튜디오, PNT, ABL 바이오, 도이치 모터스, 원익 IPS, SM, JC 케미칼을 많이 샀습니다. 엔터주들 확 눈에 보이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눈에 보이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에코프로비엠과 이제 LNF의 어떤 매매 차이. 그러니까 LNF는 사고 에코프로비엠은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2차 전지 이제 중에서 이제 PNT 종목을 또 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몇 종목이 눈에 띈다는 거, 그리고 엔터주가 많이 있다는 거 정도가 외국인들의 매수 어떤 패턴이 아니었나 싶고요. 기관을 보니까 풍원정밀, BCNC, 어, 뭐 항상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들 많이 던집니다. 뭐 노을,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렇게 그 이름이 낯선 종목들, 최근에 많이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들이 매도 위에 있는 종목들은 어,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고요. 에코프로 BM, 심텍, 테스나, 에코프로, 바이오리더스, 천보, 넥슨 GT, 또 한국 BNC, 리노공업, 디어유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LX 세미콘을 지난주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146억 원 정도를 샀고, 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네오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SFA, 덕산 네오룩스, 아프리카 TV, JYP 엔터테인먼트, 원익 P&E, 선진 뷰티 사이언스, 덕산 하이메탈, 파인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로를 많이 샀는데 기관도 보면은 일단 반도체주들, 그 다음에 게임주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 뭐 넥슨 GT를 제 기관이 던졌고 또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보이지 않는데 카카오 게임즈를 많이 매수했고 또 펄어비스 네오위즈까지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아프리카 TV도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좀 흐름이 좀 꺾이다가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지금 바이오 종목이 없는데 유일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 보니까 엔캠 제일 많이 팔았고요. 천보, 그다음에 디어유, 이오테크닉스, 아이원스, CS 베어링, 동진 세미캠,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 마케팅, 서진 시스템, 솔브레인, 프로텍, 테스나, 파트론.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팔았고 이제 엔캠과 천보 2차 전지주들을 또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연기금이 많이 담은 종목에 에코프로 BM이 이름을 올렸고 LNF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2차 전지 소재주 1, 2위 종목을 담았고 엔캠과 천보를 좀 팔았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LX 세미콘도 많이 샀고 아프리카 TV, 셀트리온 헬스케어, SFA, 네오위즈, YG 엔터테인먼트, ABL 바이오, JYP 엔터테인먼트, SM, 제이시스 메디칼, 이렌텍,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이 많이 담았습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게임주 약간 엔터주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 보니까 CJ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루트로닉, 주성 엔지니어링, LNF, PNT, SM, YG 엔터테인먼트, 위즈윅 스튜디오, 심텍, ABL 바이오, JC 케미칼, 하나 마이크론, 스튜디오 드래곤을 많이 팔았는데요. 지금 개인들이 판 종목들 중에 LNF를 개인들은 던졌고요. 지난주에 PNT도 던졌고 반면에 에코프로 BM을 또 많이 샀잖아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첨보도 샀고 그래서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인기 종목 에코프로 BM과 위메이드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위메이드는 지금 저도 갖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사려고 계속 보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서 뭐 사지는 못했는데 좋아하는 종목이고 2차 전지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는 주가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수급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위메이드가 주가가 좀 못 간 거고요. 또 지난주에 그 신규 상장한 아까 보여드렸던 BCNC, 풍원정밀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은 팔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LX 세미콘도 많이 샀죠. 안랩, 또 에코프로, 테스나, 동진세미캠, 에코프로 HN, 노을, 바이오리더스, 한국 BNC, 천보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요. 그러니까 안랩 저번에 안철수 후보랑 그 윤석열 후보 단일화 하던 날이었나요? 그날 제가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186만 주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랩은
뭐 자체적으로도 뭐 좋은 종목이에요. 뭐 그 진짜 그 온라인상의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업체인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4년에 한 번씩 또는 뭐 어떤 일정 상황에 한 번씩 안랩의 대주주가 출마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출마해서 혹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요. 그리고 결국에 계속 뭐 단일화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그냥 슬그머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슬그머니 후보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 주가는 안랩 주가는 그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것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몫으로 피해를 이제 돌리고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물론 많이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안랩은 그냥 안철수라는 사람 그 대주주죠. 안랩의 대주주의 그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테마주일 뿐이었다 지금까지. 그런 게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이 눈물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다른 세력들이 이제 어떤 수익을 나눠 먹고 이렇게 정치 이슈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매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 정치 선거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216억 원이나 지난주에 샀는데 그리고 그런 이제 수익 돈은 다 외국인 기관들이 나눠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종목 자체, 그 회사 자체의 어떤 발전이나 뭐 그 투자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그냥 선거 이슈로 테마주처럼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어 그야말로 이제 투자금을 빨아먹으면서 큰 그런 회사 아닌가 싶고요. 대주주 이 안랩이라는 회사의 대주주,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안랩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일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약속을 좀 잘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사람 됨됨이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고 뭐 좋다 나쁘다를 평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런데 안랩의 주주 또는 안랩이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행동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어떤 좀 그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고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렸죠. 그냥 안랩이라는 회사 자체를 정치인 개인의 노름에 따라서 정치인 개인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회사 테마주처럼 그냥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런 점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런 약속을 좀 지키는 모습이 나왔다 하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산해서 그런 것을 계획에 넣고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종목들이 뭔가를 한번 잘 살펴보자. 이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불안감이 좀 많이 확산이 될수록 더더욱이 외국인들 매수 종목을 보고 공부하고 패턴을 읽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